말씀 나누셨고 전준현 교수님, 최서영 교수님, 전준현 교수님 토론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최서영 교수님 앉으시면은 좀 세 분으로 발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 세션 좌장을 맡은 인스카 학술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이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기조연설 하신 분들 빼고 6분이 토론에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어디 모임에 가면은 독감 때문에 꼭 한 분씩 조퇴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3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조연설을 포함해서 8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해체, 재조합, 그리고 과도기, 그리고 재정립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AI라는 강력한 툴을 우리가 손에 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의식을 재규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AI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나 그리고 경제적 가치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토론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조옥희 교수님이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요즘에 AI 관련해가지고 컨퍼런스도 많고 학술대회 많은데 항상 하는 얘기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건데 저도 그런 식상한 질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제 참석자가 제가 많을 줄 알고 그 개별적으로 요약하는 그 개별 발표자 중심의 요약 토론은 생략을 하고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와서 질문에 답변을 듣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뒤에 지금 발표자분들은 잘 안 보일 텐데 AI가 콘텐츠 제작에서 대부분의 공정에 투입이 되고 대부분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인간 창작자가 꼭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인간 창작자만의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토론자분들께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열 대표님부터 해줄까요? 네, 어려운 거를. 네. 며칠 전에 리니지를 만들었던 이제 송재경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AI 시대에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건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리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주제가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현재 AI 모델이 인간 대비 못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저는 3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욕망, 두 번째가 결핍, 세 번째가 의지. 사실 이거는 AI가 지금 AI가 인간의 지식들을 가지고 계속 모사를 하고 있는 시대인데 거기에 그 욕망이란 것들을 얘가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 좀 갈렸습니다. 송재경 대표님은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AI 모델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예측 불가능합니다. AGI가 나왔을 때 그게 진짜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될 건지 이런 것도 아무도 예측하고 있지 못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이 3가지를 AI가 못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창작은 AI가 손발이 되겠지만 결국 그 창작을 이끄는 의지, 그 다음에 그 창작의 기반이 되는 어떤 결핍, 욕망 이런 것들을 인간이 주입할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아직까지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이 AI를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지금 퀄리티가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인간이 갖고 있는 이 3가지에 대한 것들이 창작자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단어로 딱 요약을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죄송합니다. 네, 최서영입니다. 네, 오늘 많은 발제자분들께서 또 교수님, 또 이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공통분모인 것 같습니다. 그 AI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결정을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하기까지의 이런 미적 판단도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선택 기준 이런 것들을 결국 언어화하는 방법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화하는 방법, 제가 발제에서도 그 구조화하는 것 그리고 또 파이프라인 많은 얘기를 계속 이제 같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에서도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도 강조하는 부분이 파이프라인 그 실무뿐만이 아니라 교육 안에서도 학생들도 1인 감독으로 이런 어떻게 하면 구조화시킬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인간이 계속 또 이렇게 저희만이 또 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또 강조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김범주 리더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켜나가야 되는 어떤 그 가치, 방법. 저는 사실 이거는 AI 시대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항상 뭐 게임을 만드는 분들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 아니면 저도 이제 예전에 컨텐츠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말은 허를 찌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허를 찌른다는 표현은 결국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은 어딘가 항상 결함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 결함을 찾아내는 사람이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제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AI는 반복을 잘하고 그리고 정리를 잘하고 어찌 보면 아주 모범생이에요. 스스로 욕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시킨 일을 너무나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계속 해주거든요. 그런 어떤 생산 효율성이 AI 덕분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됐든 컨텐츠가 됐든 영화가 됐든 이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될 거고요. 결국 규모는 어떤 경량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량성이 강해지면은 결국 그거는 시스템처럼 약간은 어떤 그 도그마 같은 그런 형태를 띌 수도 있게 되는데, 저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은 그 허를 찌르는 그런 시선 그리고 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게임을 만드는 일을 쭉 해오면서 혼자서도 만들어보고 큰 회사 들어가서도 일을 해봤었는데, 큰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왜 요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게임 기획은 개발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팀에서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어떤 우리가 새로운 시각이나 새로운 재미를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그 게임 자체에 대한 아니면 이 컨텐츠 자체에 대한 가치를 조금 약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기술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 틈이 어딘지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허를 찌르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뻔한 질문이었는데 뻔하지 않은 답변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사를 해서 테무에서 이제 조그만 장식장을 하나 샀어요. 그 장식장을 샀는데 너무 사진이 예뻐가지고 샀는데 딱 받아보니까 이 조립하려고 보니까 이게 견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처박아 놨는데 저희 남편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장식장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재료들을 얻고 정보들을 얻지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서 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지,
아까 최서연 교수님 같은 경우 선택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AI로 인해서 장르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IP가 시스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재편 과정에서 우리 학계와 산업계가 협력해서 당장 준비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최서연 교수님이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발제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플랫폼의 정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또 워낙 그 SNS 기반 뭐 유튜브 플랫폼, 유튜브, 스레드, 인스타도 그렇고 이런 플랫폼 예전에는 작업을 완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게시 내지는 딜리버리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드려서 단일 매체에 활용이 되어졌다면 요즘은 이런 플랫폼 자체의 정책, 요즘은 또 정말 급변하게 또 AI로 인해서 이런 플랫폼의 정책이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또 이렇게 달달이 이렇게 개월수 기반으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추처 같은 것들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그 플랫폼의 정책에 따른 그 파이프라인 설계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또 기반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끌고 와서 결국은 뭔가 이제 제작, 창작을 구조화시키는 방법이 또 저는 좀 중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김범주 리더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조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창작물 결과에 대한 저작권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알고리즘, 어떤 데이터셋이 쓰여졌는가도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누가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은 아주 틈새를 또 잘 이용을 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창작자에게 그리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그리고 실제로 노고를 시간을 쏟은 분들에게 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현재의 그 저작권 법하고 책임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그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교육적인 면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 전에 저는 되게 뉴스에서 좀 가슴 아픈 걸 봤었는데 그 AI 슬롭이라고 하잖아요. 그 AI로 만들어진 저질 컨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1위하고 너무나 큰 차이로. 저는 그거하고 그리고 그 이제 커뮤니티 일반적 대중적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는 이야기 중에 그 현대 미술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왜 저런데 돈을 쓰고 저런 걸 전시를 하느냐. 이런 어떤 그 심미적인 관심도 자체가 대중적으로 아주 낮다라는 부분에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육적인 면 그리고 사회적인 우리가 가치를 좀 공감대를 같이 쌓아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AI로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나오게 될 건데 그 중에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들을 대중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이건 창작자하고 기관이나 어떤 학교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예술은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는 거고 심리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관심 없어도 될가 아니고 이게 왜 멋이 있는지 이게 왜 의미 있는 아이디어인지를 좀 진정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대중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하나씩 설득해 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감대를 점점 키워 나가야지 이 AI 시대의 컨텐츠가 좀 양질의 컨텐츠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한열 대표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저도 결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실 수 있지만 개인들이 AI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자기가 보유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LLM 모델 하나가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면은 뭐 한 일주일 사이에 그거의 변형이 한 10,000개 정도가 다시 오픈 소스로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나킨이 만든 게 3PO 그 로봇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로봇을 만들던 그런 상황이 실제 지금도 AI 모델이 하나 나오면 이게 어쨌든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살짝 변형을 해가면서 AI의 발화 그다음에 AI가 나오는 결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 자기가 그런 측면의 것들을 모델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개인들이 자신만의 모델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교육의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좀 나쁜 생각도 들고 아니면 개인들의 창작이 정말 극대화될 수 있는 시대가 되겠구나라는 이 두 가지의 양가적 감정이 같이 드는 이 상황에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무엇을 정립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항상 맨 끝에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의식을 재규정하는 이 중요한 시점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정리해야 그리고 규정을 해두어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잃지 않고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더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질적인 통찰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천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해 주신 우리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또 정리